불꽃 튀는 투자 전쟁의 서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휘어잡을 최강의 포트폴리오 대전,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수익률 순위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3위부터 열어볼까요? 3위에는 최원범 매니저의 MD바이스 랭크돼 있습니다. 2월 3일에 매수하셨던 종목이고요. 현재 수익률 4%,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MD바이스가 3위로 올라왔네요. 자, 그러면 2위에는 어떤 종목 랭크돼 있을까요? 2위는요, 강시환 매니저의 i3 시스템입니다. 방산주죠. 7.62% 상승입니다. 2월 6일에 매수했고요. 어제 강한 탄력을 보였던 게 2위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1위는 역시나 이호근 매니저의 EST입니다. 11.43%, 어느덧 3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2월 5일에 매수하셨던 종목, 이번 달 초에는 EST의 상승 탄력이 아주 돋보이는 한 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순위도 과연 이와 비슷할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2월 수익률 순위입니다. 3위에는 최원범 매니저가 4.65%의 수익률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MD바이스의 영향이 가장 컸겠죠. 그러면 2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직하네요. 2위에는 강시환 매니저 5.22%, i3 시스템이 2위였던 게 강시환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2위로 올리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위는 아마도 이분이겠죠? 역시나 1위는 이호근 매니저입니다. 9.43%를 기록하고 있고요. EST가 두 자릿수 수익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ST의 힘에 힘입어서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1위를 현재 이호근 매니저가 당당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대항할 네 분의 추천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최창림 매니저의 AS 종목, 어떤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제가 오늘 AS 할 종목은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 서현이화인데 지금 최근에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약간 좀 힘이 없는 모습이라서 지금 옆으로 좀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현이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지아,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라든가 인도, 법인도 지금 함께 현대차와 진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본격 가동되죠. 그래서 인도 그리고 미국이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 어제 약간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조금 좋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움직였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제 또 그 부품주들이 한번 또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실적이 나왔고 자동차 부품주 계속해서 1월, 2월 갖고 오고 계시는 최창림 매니저인데, 이제 조만간 자동차 부품주가 강하게 올라갈 때가 올 것 같다. 그게 머지않아 2월 안에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AS 종목은 서현이화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갖고 오신 추천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반도체 쪽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SPSP. 종목 갖고 나왔고요. 예. 사실 오늘 좀 쉬었어요. 오늘 반도체 그 소부장 기업들이 약간 좀 쉬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미세 공정으로 나노 공정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력 장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HPS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유압, 고압 수소 어닐링 쪽에서 지금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지금 점유율이 이쪽 분야에서 1위다. 왜냐하면 이 나노 공정으로 가게 되면 이 장비가 필수 장비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고온으로 했는데 이제 나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그 고온에 약한 이제 재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압을 통해서 수소 어닐링을 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뭐 50%가 찍혀요. 그러니까 뭐 100원에 팔면 50원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그런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가 당분간은 계속 독점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저는 지금도 아직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지 않았나. 그래서 뭐 전고점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뭐 3나노 그리고 2나노 공정에 지금 장비가 납품이 되고 있어요. TSMC와 삼성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고, 뭐 마이크론과 그리고 뭐 인텔 이쪽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객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HPSP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보면, 지금 그동안 이 차트 바닥을 다진 모습이거든요. 예, 바닥을 다진 모습이고, 이제부터 상승 흐름이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게 조정이 사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네. 그죠? 옆으로 흐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당장 구정 연휴를 앞두고 믿을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사가 내일부터 바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전 고점도 좀 바라볼 수 있겠다. 63,900원. 일단 목표가는 5만 원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9,000원. 매수가는 내일 조금 더 내려오면 42,100원부터 시초가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HPSP 정말 대단한 회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50%, 제조업에서 50, 말도 안 되는 그러게요. 그런 영업이익률을 찍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자,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세미콘 코리아라고 반도체에 대한 일정도 잡혀 있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빠졌던 게 어떻게 보면 매수의 타이밍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HPSP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슈퍼 의뢰 입장으로 갖게 됐겠고,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세공정에서 정말 고도화된 그런 기업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게 고도화된 그런 기술력과 지금 엄청나게 몰려있는 독점적인 지위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온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올라왔고 펀더도 고평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갈 수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 독점적 지위가 깨지면, 흔들리면 주가는 푹 오당탕탕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분들이 좀 지금 아까 전에 그 누구냐, 그 이호근 매니저님의 예스티 그러니까요. 그 회사도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1위 종목을 약간 노린 픽이 아닌가? 네, 그런 것 예.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램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터라이즈 같은 공룡 기업들도 이 부분들을 지금 잠깐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더 지금 수익성이 되게 좋다고 한다면 이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터라이즈 같은 공룡 기업들이 건들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속 시원한 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미안해. 네, 하여튼 뭐 HPSP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이 장비 쪽에서 특허를 정말 뭐 그물망처럼 이렇게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고압 어닐링 그에서만 거의 뭐 수백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특히나 거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수소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 폭발 방지 설계라든가, 아니면 압력기기 그런 안전장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특허는 사실 다른 기업들이 우회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허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특허권을 워낙에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좀 접근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특허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뚫고 나갔을 때 이 시장에 대한 그 규모는 또 어떠냐라고 봤을 때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천억을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협력 관계로 갈 가망성이 높고요. 사실 마진율이 엄청 높죠. 영업이익률이 지금 50%가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도전을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독점적 지위는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워낙 많은 특허를 갖고 있다 보니까 특허 소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우려감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장비가 좀 원활하게 납품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기니까 답도 긴 거야? 네. 답은 근데 뭐랄까 특허가 여러 개 있어 그물망처럼 있다. 이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예스티가 넘볼 수 없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흐름을 타서 좀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HPSP가 독보적으로 좀 자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 TSMC,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내에서의 장비 수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TSMC 1월 매출 잘 나왔고 거기에다 지금 삼성전자도 임시가동 승인 받았다라고 지금 현지 매체에서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야, 확실히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제대로 불 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실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이 그렇잖아요. 많이 안 팔릴 때는 장비가 소중해요. HPSP 장비가. 왜 하나 들어오면 그 소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고객들이 많거든요.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HPSP 내가 장비 많이 사줄 테니까 좀 깎아라. 너 영업이익 50% 솔직히 많이 벌잖아. 우리 서로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단가 인하 압박을 한다라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이 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아, 너무 높은 게 또 불안하다. 그렇죠. 오히려 그거는 고객사들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지금 이미 TSMC와 네. 이제 삼성에 이미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선단 공장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AI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AI 로봇 이 산업 혁명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는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나노, 3나노 공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 그 생산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산 공정을 조금 축소할 수 있으려면은 검사단부터 이게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HBM2를 만들 때 검사 장비가 1배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장비가 점점 좀 필요하다. 그래요? HBM4로 갈수록 점점점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철벽 방어인데요. 그러니까요. 영업이익률이 50%. 야, 이런 장비주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HPSP만 가능한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혹시 뭔가 공격받을 포인트 없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최창림 매니저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과연 지금 이걸 틈타서 EST가 지금 종목 수익률 1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HPSP가 이걸 엎을 수 있을지 2월에 그 경쟁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일단 목표가는 라운드 피규어라고 잡아주셨어요. 그럼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겠죠? 5만 원으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시환 매니저와 함께 종목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AS 종목 어떤 네. 종목입니까? 저는 방산주의자 우주항공 종목인 i3 시스템. 오늘 조정이 좀 2위죠? 나왔죠. 예. 2위 2위인 종목 수익률 종목이죠. 2위. 예. 예. 지금 i3 시스템이 오늘 아침에 좀 살짝 강했다가 좀 밀렸던 우주항공 테마가 그 섹터적이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인해서 같이 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주항공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호. 1월 달 내내 좀 많이 올라왔고 네. 2월 달에 잠시 쉬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래 매출이 더 많이 발생되는 곳이 방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의 국방부라고는 펜타곤에서 피자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야근을 불안한 하기 얘기인데? 위해서 예. 피자를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각 그런 관공서에서 피자에 대한 배달 그런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수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그 관공서가 바쁘다는 얘기거든요. 걔네 그 펜타곤에서 뭔가 타격을 준비하거나 그쵸. 뭘 할 때 피자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준비하거나 뭘 할 때 무서운데요, 피자를 많이 갑자기? 한다고 해서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피자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게 이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군요. 시장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유가적인 부분도 살짝 움직였던 부분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보니까 선물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출렁이진 않아서 임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침 또 구정 설 연휴니까 우리 연휴 때 한번 나왔다가 사그라지면은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봅니다. 피해갈 수는 있겠죠. 잠시나마. 잠시 피해갈 수 예. 있는 그런 부분들. 요즘에 좀 베네수엘라 사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금방 해결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 연휴 동안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에서 방산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요. 오늘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산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i3 시스템이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도 미사일에 들어가는 그 눈을 마크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모성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지금 고객사들도 계속해서 해외 쪽에 글로벌 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매출은 계속해서 캐시카우로 잘 발달될 것이다. 다만 지금 밀린 건 우주항공 때문인데 우주항공 역시도 잠깐 눌렸을 뿐이지 수급의 이동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거래량 없이 잘 눌러줬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을 주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1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매수를 더 하신다고 한다면 추후에 2월 말 3월 달에 전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잘 분할 매수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분할 매수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이미 7.6%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주항공 때문에 살짝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방산 모멘텀 확실하고요. 뭐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좋죠. 그쵸. 안 일어나는 게 좋지만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게 어쩌면 지수뿐만 아니라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해치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i3 시스템 이번 달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주신 추천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조금 전에 최창진 매니저가 영업이익률 50% 종목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거 이겨요? 그거를 이길 만한 종목. 이길 만한 네, 종목.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바이오 장비계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영업이익률 깡패 큐리오시스를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바이오 기업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냐면 뭐 신약의 개발, 그리고 심폐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안고 가면서 대한 불안감을 갖고 가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기술력으로 인해서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술력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무려 70%가 넘는 그런 기술력의 장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장비 자동화가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부품 같은 것도 장비 외주를 주고 갖다가 조립을 하고 역설계하고 바쁘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나로 한 회사에서 설계부터 조립까지 전부 다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장비를 개발하는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연구 개발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들어가는데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없이 만약에 고객사가 주문을 한다. 이 장비, 바이오 장비에 대한 주문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할 필요 없이 얘네는 하나로 다 통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시간적 단축에 대한 큰 수혜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리오시스의 가장 큰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핵심이 뭐냐면 내재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들이 바이오 장비 회사들이 전부 다 그런 부분들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6번째 공정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공정이냐면 찍어내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테슬라의 하이퍼 캐스팅 공법이라고 테슬라 그것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었는데 그 기가 캐스팅 그런 테슬라의 그런 공법을 조금 금속을 한 방에 찍어내는 그런 공법 그것도 큐리오시스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작하는 그런 기간을 되게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 고객 납품까지의 그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장 내재화된 부분과 단축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마진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 부분 바이오 그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기계화되고 있고 많이 의료 AI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장비 쪽으로 기계화되고 있냐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예. 지금 산업의 휴먼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휴먼 리스크. 예, 사람들이 이게 실험을 할 때 사람이 실수라는 걸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휴먼 리스크를 배제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 기술력을 더 높일 수 있고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큐리오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 진입 장벽이 엄청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 그러한 회사나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장비에 대한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지금 캐파도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부터 생산 가능할 한 1,000억 원대 넘는 그러한 공장을 더 부지를 키워놨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온 수주를 다 계속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바이오 제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예. 그리고 테슬라급 생산 기술력에 압도적인 개발 속도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바이오 플랫폼 제조 기술 회사인 동사를 지금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68,6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5만 원 잡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84,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50%를 넘길 수 있다. 오. 얘기하셨는데 살짝 긁히셨나요? 네, 언제 넘어옵니까? 그게 일단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뭔데요? 사실 이게 뭐 세포 분석 이제 공장 그 공정 자동화로 이제 그 기술력이 좀 인정받으면서 상장 초기에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그렇죠.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수급 효과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이제 펀드멘탈에 대한 그런 기준이 점점 강화가 되면 될수록 이 기업에 대한 그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발목을 잡지 않나 그런 이제 펀드멘탈로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 지금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얘기하셨으니까 네. 언제쯤 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네, 지금은 물론 영업이익률을 찍히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뭐 마진율이 꽤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70%의 마진율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부분들이 산업의 성장이 정말 다가오고 지금 AI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지금 글로벌 고객사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간다고 한다면 마진율이 우선 70%라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다른 타 기업에서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한동안 독보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3에서 5년 정도는 갖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고객사에서 매출이 이제 수주가 들어오고 나서 그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계약 공시가 하나만 뜬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이 주가가 지금 지금보다 더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지금 시장에서 잠깐 침체돼 있고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저는 평가되고 있고 3월부터 6월 달까지 계속해서 의료 그 바이오의 학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큐리오시스에 대한 부각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순간까지 좀 시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계약 공시 하나만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큐리오시스 장비가 신약 개발부터 진단, 세포 치료제 생산, 뭐 바이오 전 영역에서 혁신적인 그렇죠. 아주 그냥 좋은 기업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3일이죠. 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13일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13일에 금요일. 네, 13일에 금요일에 뭐가 오랜만이네요. 있냐면 락업 해제일이 있어요. 락업 해제가 하필 그날이에요. 2% 정도가 맞습니다. 마침 13일에 금요일에 있고 오늘 또 마침 급등했는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네. 최근에 또 이 ODM 계약, 레비티랑 ODM 계약 딱 터트려 주면서 주가 올려놓고 3일 뒤에 락업 해제. 근데 하하. 13일에 금요일이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네네. 목요일 날 가져올까 오늘 가져올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타이밍을 네, 고민을 타이밍을 되게 했구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다른 종목 갖고 오고, 오늘 반도체 가져왔고 목요일 날 가져오면 락업하는 금요일 날 떨어져 잡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일 세미콘 코리아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죠.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섹터라든지 시가총액 높은 섹터는 조정이 빠지겠죠. 나온다.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큰 쪽이 바이오 쪽이지 않을까. 제약 바이오 쪽이고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여유 있게 여유 잡자. 있게 제가 68,500원부터 시초가라고 말씀드렸는데 68,600원부터 시초가가 아니라 그냥 68,600원부터 아래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 목, 금 3거래일 동안 보유예수 물량 때문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잡으시면서 보유예수 물량 다 해소받고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신규 상장주가 올라갔던 그 전에 고점을 넘기지 못해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신규 상장주들이 락업 해제가 됐을 때 오버행 이슈가 발생됐을 때 그 락업 해제 다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받고 다 올라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소개시켰던 CMTX 역시 그랬고요. 리브스메드 역시 그랬습니다. 오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개의 전략을 전례를 살펴봐서 이 종목 역시도 받고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3거래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뭐 당장 금요일이 보유예수인데다가 오늘 많이 급등을 했길래 약간 저도 이래 괜찮나 싶었는데 CMTX, 리브스메드 바로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40%. 네, 신뢰가 확 가요. 30%. 예. 보이시죠? 1위 1등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1위 매니저가 또 이렇게 지난달에 그 영광의 종목들과 함께 또 이렇게 큐리오시스를 꼽으셨으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 되게 여유 있게 잡아주셨어요. 68,6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오늘 내일과 모레 조정이 좀 나오면 그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4,000원까지 우리 1월 1등 강시환 매니저의 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의 픽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먼저 AS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AS 종목은 이번 주 안에 다시 봐도 좋다. IT센 글로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좋지 않나요, 좋아요, 최근에?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IT센 글로벌을 이야기할 때 당시에 이 금 가격이 좀 조정인데 괜찮겠어? 라는 이제 의문점이 좀 일부 있었는데 맞아요. 저는 말씀드렸듯 여전히 괜찮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어쨌든 금에 대한 거래량으로 인해서 IT센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 그러면 IT센 글로벌 저는 더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게다가 지금 IT센 글로벌을 사실 제가 더 깊게 보는 이유는 결국엔 실물 자산 기반의 토큰 증권이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뭐 금 관련된 그래서 이 흐름들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역시나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필요할 텐데 지금도 나온 얘기 보니까 민주당에서 거래소 지분 제한이라든가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중심으로 가상자산 기본법을 빠르게 좀 통과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전까지는 뭐 구정 전에 하겠다라 그랬는데 뭐 어차피 우리 용호상박 이번 시즌 2월 달까지니까 구정 끝나고 하셔도 좋으니까 2월 달 안에만 맞춰주신다라 그러면 역시나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재료로서 IT센 글로벌 좀 가장 강력하게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큰 증권 관련주 오늘 장중에 서울옥션과 K옥션 반응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토큰 증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장외거래소를 어디로 지정할 거냐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 거래소 플랫폼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반응한 거였거든요. 그럼 지금에서 우리가 좀 이걸 예시로 봤을 때 그럼 가상자산법에 대한 재료가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뭔가 플랫폼화가 좀 더 정례화가 된다라 그러면 오히려 이게 이런 기업들한테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겠구나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은행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은 뭐랄까요? 안전하게 가요. 그죠? 스테이블 코인 갑자기 핀테크 기업들이 막 코인 발행하게 못하게 하고 안전하게 간다고요. 뭐부터 만들 것 같아요? 실물 자산, 금부터 만들 거예요. 그러면 금 관련된 코인에 대한 재료 붙는다? IT센 글로벌의 1번 기업이라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뭐 한 2거래일 정도 다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뭐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갖고 오고 막 그랬던 종목이거든요. 네네네. 너무 잘 팔아서 이거 성화준 매니저가 지난번에 갖고 온 종목인 것 같아서 착각했어요.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 그냥 뭐 덧붙일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네, 네. 뭐 끝났습니다. 네, 쇼호스트예요. 근데 아쉬운 거는 혹시 2월에 통과가 안 되면 성화준 매니저가 화가 좀 날 것 같다. AS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월 안에 이 정책이 과연 빛을 볼 수 있을지 IT센 글로벌. 근데 그 정책 말고도 갖고 있는 모멘텀 그럼요. 워낙에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팔방미인 2월 6일에 매수하셨던 종목 현재 수익률은 3.97%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갖고 오신 추천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최창인 매니저님하고 좀 손을 한번 잡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죠? 반도체 시장 쪽, 파운드리 쪽 보자. 세미파이브 가져왔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세미파이브는 제가 지난 시즌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1월에 가져오셨던 종목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수혜주로서 주목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는 거의 공모가 부근에서 제시를 드렸었기 때문에 또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공모가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못 참겠다 하고 들고 나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 나온 뉴스들 보게 되면 미국 현지에서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임시 사용 승인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EUV 최첨단 공정에 대한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도 파운드리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꺼냈는데 이제 진짜로 본격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나오죠. 그럼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 가동되면 고객사들이 들어와요. 누구 거 만들어요? 테슬라 거 만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손톱 물어뜯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설계도를 잘 만들어도 파운드리 공장 설계도와 맞지 않으면 못 만들죠. 그거 누가 바꿔줍니까?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근데 세미파이브는 그걸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갖고 있는 플랫폼 안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설계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지금 대만 TSMC가 이 N2 원칙 때문에 2나노 공정을 2028년까지 해외로 못 내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반도체 칩에 대해서 관세를 좀 이렇게 해줄 테니까 TSMC 미국에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고객사들은 못 기다린단 말이죠. 그 시기를. 그러면 계속 발 동동 구르다가 결국 어딜 찾는다? 삼성 파운드리. 그럼 삼성 파운드리가 실제로 삼성전자의 이 컨퍼런스 콜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파운드리 시장에 반영된다라 그러면 역시나 그 낙수 효과는 세미파이브 같은 종목들한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요 점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한 재료들 그리고 TSMC에 대한 낙수 효과까지 삼성전자 형이 가면 뭐 아우인 세미파이브 같이 가야죠. 그래서 쌍으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실 뭐 맘 같아서는 오늘 그냥 쭉 밀려갖고 보유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쭉 밀려갖고 공모가 부근에서 매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뭐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다. 한 26,800원대 오늘 약 4% 조정 나왔는데 뭐 지지라인만 잘 잡아준다라 그러면 현재가도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25,800원에서 한 26,800원 내일 시초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여기서 계속 AS 해드릴 거니까 단기 목표가 31,000원, 손절가는 공모가 부근 2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요즘 약간 비슷한 종목이 네네. 가온치스라는 종목도 있고 몇 개 네네.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주고 있고 네. 한데 이 종목만 유독 못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히려 저는 이렇게 그걸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온칩스랑 뭐 AD 테크놀로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란 매니저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디자인 하우스 기업 그리고 뭐 파운드리 시장 쪽에서는 누구야 하면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미파이브는 2025년도 마지막에 상장한 막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세미파이브에 대한 매력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관심도에 따라서 수급의 차이가 일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미파이브가 그 수급을 조금 더 뒤늦게 받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비교해보자라 그러면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는 간 종목이고 세미파이브는 갈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포인트를 한번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를 네. 넘어서 이제 독자적인 설계 플랫폼을 구축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네네.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 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영업이익이 그렇죠. 네네. 지금 적자를 기록 중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흑자 전환이 지금 계속 좀 딜레이되고 지연되고 네. 있다라는 점 네네. 그런 점들이 약간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언제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미파이브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영업 적자는 이 비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웬만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설계도 갖고 들으면 그거 인력으로 다 바꿉니다. 근데 세미파이브가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최창인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설명드릴 때 밀키트 했잖아요. 밀키트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대찌개 밀키트가 있으면 물만 부으면 완성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재료비가 들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지금 영업 적자로 이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삼성 파운드리와 함께 이어가고 있는 재료에다가 삼성 파운드리가 실적 회복의 원년이 올해다라고 얘기하면 세미파이브 가치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이 적자가 지속될 게 아니고 오히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이라는 걸 고려하신다라 그러면 세미파이브에 대한 매력도는 더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왜 좋냐면요. 영국의 ARM이라는 기업도요. 공장 하나 없이 그냥 설계도 IP만 팔아서 엄청 벌어요. 저는 우리 한국의 ARM이 세미파이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2월뿐만이 아니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세미파이브 여러분들 저희 용우상박 1월에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성화준 매니저가 갖고 왔었던 종목 2월에 다시 한번 갖고 왔다는 건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요즘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미파이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아까 그 얘기가 기억에 남아요. 단기 목표가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목표가 상향의 여지를 두고
픽하신 그런 종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성화준 매니저와 세미파이브 앞으로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의 AS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삼영을 한번 AS를 해보겠습니다. 3영이죠. 예, 삼영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한 2거래 전에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러네요.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번 달에 잠정 발표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4분기 발표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처럼 쉬어갈 때가 또 저가 매수의 기회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캐피스터 관련해서 삼영은 쉬어갔지만 슈퍼 캐피스터 LS모터는 또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편입주는 삼영이었고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샀던 게 LS모터였었는데 결국 이제 캐피스터 자체가 다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마 태양광 관련해서 좀 이슈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어서 더 올라간 삼영도 관심 있게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원래 오늘 LS모터가 안 갔으면 LS모터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걔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저도 맞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산 종목이라서 못 가고 와서 그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이슈거리인 우주태양광 관련해서 진짜 숨어있는 실수혜주를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영은 뭐 이렇게 AS를 하신 거고요. 다음으로 갖고 오신 오늘의 추천주가 태양광 실수요주, 수혜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주 태양광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주고 있잖아요. 예. 네, 그중에 지금 약간 테마성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이제는 턴 어라운드도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나중에 그게 현실화가 되게 되면 이게 가장 큰 수혜될 수 있는 섹터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명은 한중 NCS를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ESS가 무슨 수혜 주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결국은 태양광에서 빚을 만들게 되면 그거를 결국 지구로 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저장 장치가 가장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 엄청난 저장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확장성을 가게 되면 ESS가 필수인 것이고 결국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서 수레인식으로 만드는 쿨링을 만들 거기 때문에 결국 냉각 관련해서 삼성 SDI 쪽에 커지게 되면 실수혜주가 한중 NCS인 거고요. 더불어서 약간 이벤트가 있는 게 제가 또 이벤트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좋아하는데 빠르면 이번 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국가 ESS 사업 관련해서 1차 선정이 나왔었고 가장 큰 비중을 가져간 게 삼성 SDI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이번 달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로 알고 있고요. 2차가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지난번처럼 삼성 SDI가 많이 가져가게 되면 결국 그 이슈는 한중 NCS가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가 가장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추가된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가수렴의 끝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저가가 이렇게 올라가 주고 있고 윗자리가 똑같은 자리 안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끝자리에 왔습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타나게 되면 장대 양봉이 뽑아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 정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슈거리, 이벤트도 있고 우주태양광이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결국은 ESS까지 가야 끝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ESS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한중 NCS를 주목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전략으로는 매수가로는 49,2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내 시가까지로 매수 보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전고점대 넘어가는 56,900원을 보겠고 손절가로는 43,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주 NCS에 대한 재료는 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종목 자체도 저도 이제는 조금 이제 슬슬 또 ESS 시장 재료 붙으면 반응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를 좀 살짝 또 이렇게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사실 지금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려면 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이나 이 대만을 들쑤시면서 뭐 페로브스카이트라든가 뭐 이중접합 기술이라든가 이런 재료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ESS 또는 뭐 냉각 장치 물론 충분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저장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는 나오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거기까지 수급이 번지기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게다가 또 만약 ESS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 그러면 중국의 LFP-ESS 저가를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일단 질문이 두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설명드린다면은 결국 ESS 자체는 지금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만들고 있던 회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ESS 많이 몰빵을 치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 결국 북명에서 올라온
나오는 수요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ESS가 더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는 거고요. 플러스로 이제 우주, 일론 머스크가 원하고 있는 거는 우주에다가 페로브스카이트를 깔아서 거기서 전기,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빛을 쏴가지고 지구로 쏘는 거거든요. 그럼 걔가 엄청난 고출력의 전기가 오는 건데 그거를 받아내는 안테나가 따로 있고 그럼 그거를 받자마자 에너지 저장을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가 앞으로 더 현실화된다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 결국은 중국이 싼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가 알기로 거의 2배 가깝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트럼프 정책은 중국을 배제하자의 움직임에서 정책에 가고 있는 상태가 네. 조금 더 이어진다가 되면 아무리 중국이 가격이 싸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정책이 이어진다가 되면 결국 한국 기업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미국 내에서 수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가격과 상관없이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중 NCS 제가 이제 질문을 할 때 이제 삼성 SDI 향으로 매출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70% 이상 되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걱정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전에 설명하시면서 다 말씀해 주셔갖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안에 일정이 그 발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겠다. 편중되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 패스하고요. 자, 한중 SCS를 보게 되면 이게 왜 이 회사가 원래 자동차 부품 그런 회사였다가 ES 쪽으로 좀 급하게 편향을 해갖고 이번에 좀 그 ES 쪽을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ESS 쪽의 이익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차트 너무 좋고 수급 너무 좋거든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펀더먼트적으로 좀 봐야지 않겠나. 그래서 이익률적인 부분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한중 NCS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1차 부분, 삼성 SDI가 국내 ESS 수주 따간 거에 대해서 1차 분이 이제 4분기부터 실적이 나오긴 할 건데 4분기부터. 아직은 크게 나올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2차 물량까지 확보하게 되면 내년도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 보장되는 상태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북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큰 시장은 한국보다는 미국장이 더 큰 시장이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삼성 SDI가 ESS 공장을 이제 완공 앞두고 있고 아마 올해 말 정도부터 이제 한중 NCS 공장도 완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확장성이 커지는 거는 올 상반기보다는 26년도 4분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도 그걸 좀 땡겨오면서 올라가는 그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우울하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를 좀 보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선방향되고 주가는 땡겨오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중 NCS, ESS 일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이가람 매니저께서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해 주셨는데 물론 삼성 SDI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ESS와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목표가는 56,900원으로 한중 NCS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니저분들의 추천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호랑이 팀 네 분의 종목 HPSP, 큐리오시스, 세미파이브, 한중 NCS 2월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추천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네 분의 무료 방송 일정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림 매니저님. 네, 저는 잠시 후 9시에 유튜브에서 최창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도 최창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I가 오늘 그 AI 반도체 쪽이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반도체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이 지점에서 저점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제 시작이다. 아주 궁금한데 잠깐 매니저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희 8시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오늘 라인나우 최창림 매니저 시간에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추가로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강시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예고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8시 20분, 저녁에 8시 20분에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대우건설로 VIP 분들 45%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내려왔는데 앞으로 주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에 대한 전략들 공개 방송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세세하게 풀어서 오늘 8시 20분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3종목 탑선 탑픽 3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 8시 20분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우건설의 뒤를 이을 탑3 잠시 후에 강시환 매니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준 매니저님. 네, 저는 뭐 매일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10시 성화준 매니저의 급등 전략 회의 여러분 회의 참석하시고요. 잘 준비 다 하시고 귀만 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연휴 전 남아있는 3거래일 동안 시장 주춤하면 뭐 사야 되는지 종목하고 섹터 힘차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귀만 열고 함께 하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유니테스트의 뒤를 이을 종목 잠시 후에 귀만 열고 밤 10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약간 좀 시장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수급적인 랠리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만 잘 활용하게 되면 오늘 저처럼 LS머트 같은 종목 잡아서 14%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증시가 됐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수급 탑5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거 잘 준비하셔가지고 설 이후에 이게 뭔가 싶은 이런 장세 한번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신 방법은 8시 20분에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20시 22분 네,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기 바랍니다.